그래서 외모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키가 되게 작거나 마르고 왜소하거나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려 보이거나 되게 착해 보인다는 외모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에 뭐라도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쉽죠? 되게 키가 작거나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거나 자기 원래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거나 또는 약해 보이거나 또는 뭔가 되게 착해 보이거나 하는 외모적인 특징을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씩 갖고 있어요.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바로 자기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벌써 주마등처럼 머릿속으로 휙 지난 날이 휙,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휙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되게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해요. 기준도 존재합니다. 기준도 존재하는 그게 뭐냐면 말 걸어오는 거예요. 말 걸어오는 거. 이래서 지하철에서 플랫폼에 서 있다, 또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 또는 길을 걸어간다, 서점이다, 아니면 무슨 옷을 사러 가서 무슨 백화점이다, 쇼핑센터다. 이런 곳에서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유독 자기한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 경험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세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누가 길을 물어본다거나 지하철역을 물어본다거나 또는 옷을 사러 갔는데 손님 다 지나는데 나만 이렇게 부르는, 아가씨 이거 뭐 보러 왔어? 뭐 봐? 핸드폰 사러 왔구나. 이렇게 당신을 부른다거나, 어쨌든 모르는 타인이 나 말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온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요 부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이 정신적인 건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셔야 돼요. 반드시 일으키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대인관계적으로 어떤 성장, 발전, 그리고 해결, 변화 이런 게 일어났다면 사실은요, 당신 외모도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무의식도 같이 갈아달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인문학 자기계발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내면만 맨날 다루는 게 아니라 원래는요, 어떤 한 인간이 내적으로 성숙한 발전을 이루면요, 사실 외모도 사는 모습도 스케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외모적 변화도 반드시 포함이 된 거예요.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모적인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외모적인 변화를 반드시 꾀하셔야 됩니다. 가장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외모적으로 원초적인 파워가 깃들어 있는 게 뭐냐면 크기입니다. 크기. 인간도 인간이면서 동시에 동물이거든요. 모든 동물은
상대를 판단할 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상대를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한 부분이 엄청나게 큰데 그 시각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워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맨 넘버 원이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심지어 동물의 사이에서도 자기보다 등치가 큰 동물 앞에서는 저 상대 동물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해도 멈칫거리고 위압감을 느낍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중력이 지배하는 지구상에서는 즉 크기 자체가 힘이며 체중이 깡패거든요. 크기 자체가 깡패예요. 무술이고 나발이고 어떤 동물이고 뭐든 간에 초식 동물이고 뭐든 간에 관계없이 나보다 등치가 커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은 나보다 힘이 센 동물이고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 측면이 서양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데 그런 서양의 그런 영향성이 한국에 아주 많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뭐 아이가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다릅니다. 달라요. 요즘 부모님들은요, 뭐가 제일 무섭고 걱정이냐면 자기 아이의 키가 작은 걸 제일 걱정. 자기 아이의 키가 작은 게 제일 걱정. 왜냐 그러면 아예 현실에서 느끼거든요.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일단 초등학생 정도들 사이에서도요. 요즘 여자아이들이 사실 원래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땐 남자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 발육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꽤 커요. 그래서 초등학생 한 4, 5학년만 돼도요. 한 3, 4, 5학년만 돼도요. 자기보다 현저하게 작은 남자아이를 보면서는 뭔가 이렇게 앞에서 부끄부끄하고 좋아하고 나랑 사귈래 이런 감정 자체를 아예 가지질 않아요. 되게 무시합니다.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요즘 뭐 학폭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폭력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폭력이 없어진 것 뿐이지 지금도 지금 그 꼬마 애들 사이에서 또 덩치가 작고 키가 작은 아이는 일단 저기 밑으로 일단 깔고 출발해요. 그냥 저리 가. 왜 너랑 안 놀아. 이런 컨셉을 일단 깔고 시작해요. 무시하는 건 일단 깔고 시작해요. 그걸 부모들이 여실히 느끼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 그 맨날 크게 하려고 먹이는 거 있죠. 내가 입이 짧아서 조금밖에 안 먹으면 안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여러분 때는 그 공부 숙제 왜 하느냐, 공부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싸웠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왜 안 먹느냐, 네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안 크지, 이거 갖고 맨날 싸울 정도로 이 외모 관련한 외모 지상주의적 열풍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일단 이 크기적인 측면에서 서양의 열풍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17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거의 10년째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이 옛날보다 더 먹는 음식의 영양 수준이 높아져서 뭐 사람들이 커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의 키는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인 건데 그거만 보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평균이라고요. 평균이라서 어떤 것에서는 물리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냐면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제가 키가 180인데 제 키 정도면 거의 저보다 큰 사람들 또는 저 정도 큰 사람들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정도면 또 물론 제 친구 중에서도 제가 제일 키가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 다니면 어느 정도가 제가 제 나이 때 느꼈던 나 키 크다란 느낌을 가지려면 요즘은 키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80 후반대여야 돼요. 186, 7 정도는 돼야 키가 큰 거예요. 186, 7. 그러니까 요즘에 키가 크다는 남자의 기준이 180 초반대에서 180 후반대로 넘어갔어요. 180. 그러니까 보통 뭐 키 큰 존잘남 얘기할 때 그 키 크다는 게 180, 끝판왕이다 그러면 180 후반대. 그 이상은 너무 기형적으로 커서 운동선수다 이렇게 제껴버리고 너무 이상하지 않은 정도인데 키가 커서 멋있다 이러면 다 180 후반대로 기준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평균은 안 바뀌었는데. 180 후반대 남자들이 많아졌고 또 그러고 뭐냐 옛날에는 키만 크고 멸치인 남자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약간 오타니 같은 그런 약간 괴물급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죠. 키만 크고 멸치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 확실히 느껴요. 요즘 확실히 느끼는 등치들이 좋아졌어요. 등치들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남자들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냥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운동하면 지나다니면서 다른 남자들 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도 저놈 운동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이 팔이라든가 어깨에서 가슴 약간 이런 골격 이런 거 딱 보면 쟤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졌어. 특히 여름이라서 잘 보이잖아요. 돌아다니는 남자 중에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빡세게는 안 해도 그래도 관리 정도 하는 수준의 운동, 뭐 푸시업이라도 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정도의 골격과 근육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서양의 물결이 많이 들어오면서 몸 좋고 키 크고 덩치 좋고 남성은 남성답고 남성은 떡대 좋은 스타일의 남성다움 그리고 여성은 글래머러스한 섹시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양적인 몸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서구화된 몸매들의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상대의 외모적인 판단 기준 특히 그 몸적으로 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들은 약간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게 옛날에는 여자가 이제 그 약간 날씬하다 이러면 약간 크지 않은 키 여자에서는 약간 뭐 40kg대 후반 요 정도 돼야 날씬하다 이쁘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한 키가 크지 않은 분이 한 50, 한 5kg 그게 옛날에는 그 1m 65 정도 되는 여자가 55, 6kg 정도 되는 게 그렇게 날씬한 건 아니고 뚱뚱한 건 당연히 아니다. 날씬한 건 아니라서 아주 마르면 40kg 후반, 48, 9 그리고 조금 날씬한 여자 50, 한 2, 3, 1, 2 요 정도는 돼야 날씬하다. 그리고 그게 적정 몸무게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1m 65에 몸무게가 55, 6kg 나가는 게 그거 갖고 뚱뚱하다 그러면 미쳤다 소리 들어요. 되게 그냥 그 정도면은 몸매 관리 적절한 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키가 더 크거나 체격적으로 약간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있으면 60kg가 여자가 넘어가도 60kg가 넘어가도 그걸 뭐 뚱뚱하다, 뭐 안 이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1m 60 중반이거나 약간 후반대인 어떤 여자가 몸무게가 60kg가 넘어가도 얼마든지 섹시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선도 관대해지고 조금 커다란 몸에서 조금 더 과거보다 커다란 몸에서 사람을 잣대지는 어떤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비교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수준은 육체적인 격투를 바라는 원초적인 원시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 사회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그런 퀄리티 향상으로 인해서 의외로 과거보다 지금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모에서 느끼는 선입견을 되게 직관적으로 짚어냅니다. 직관적으로 짚어내기 때문에 외모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그냥 단순히 대인관계를 잘 못하면 그냥 불만족 또는 그냥 뭐 저기 부족함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상처나 괴롭힘, 힘겨움 약간 이런 거로 느끼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상당수의 높은 확률로 이런 왜소함 또는 반대로 너무 거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자가 키가 제 키이거나 그러면서 뭐 등치가 되게 크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도 비만이라던가 이런 분들, 또는 남자인데 키가 뭐 190 몇인데 운동선수도 아닌데 190 몇이고 약간 이런 분들, 아니면 반대로 키가 여자분인데 되게 작고 남자분인데 쾌가 작고 마르고 왜소하고 이런 분들이 그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걸 처음에 세팅해서 못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옳은 건 아닌데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고 사회적인 지금 트렌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도 모르게 조심성이 생겨요. 조심성.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사태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하고의 사태, 인간관계가 최악으로 꼬였어. 감정적으로 아주 치달아. 그러면 인간관계의 끝이 뭐겠어요? 육체적인 폭력과 그 혈투란 말이에요. 인간은 작은 것에서 저 끝에까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키가 크고 등치가 클 때는 만약에 이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됐을 때 치고받을 수 있는 육체적인 관계 부분에 그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 영역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크고 키가 크고 등치가 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조심성, 그런 걸 염두하게 되는 어떤 조금 머뭇대는 부분의 느낌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많이 건대던가 쉽게 길을 물어본다거나 상인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서 자꾸 세운다, 일리 와보라고 저 끌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잘 남들보다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크기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외모적인 극복의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여기서 자신이 가지는 자신의 올바른 외모적인 어떤 자신이 느끼는 자신이 멋있다, 난 이게 나다, 이게 어울린다는 그 가치 기준을 조금 내려놓거나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살이 찐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이쁘다, 용납이 안 된다,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여자는 말라야 또 멋있고 또 옷도 또 체격이 작을 때 또 이뻐 보인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당신이 이런 상처, 괴롭힘, 힘겨움 이런 걸 겪지 않은 사람일 때 그런 당신의 외모적인 스타일을 고집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당신이 이런 부분의 것들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뭐 지금 와서 키가 커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키가 커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당신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일단 창피한 얘기가 아니라 키가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쭉쭉 나올 거예요.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라면 불편해도 좀 높은 굽을 좀 신으셔야 돼요. 네. 여자분이라면 불편하시더라도 이제부터 높은 굽의 신발을 조금 신으셔야 되고요. 네, 신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건 이제 자세 부분은 이제 그 감정적인 아웃풋하고 연결되니까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 조금 난 그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체중을 좀 불리셔야 합니다. 체중을 많이 불리셔야 되고.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특히 남성분인데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저는 거의 예외 없이 말씀드리죠. 무조건 벌킹은 체중을 불려서 근육화시키고 덩치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당신에 있어서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량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증량. 자기가 좀 키가 작고 덩치가 좋은 편이 아닌 남자분이라면 무조건 벌킹을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느끼실 텐데요. 당신의 체중에서 몇 킬로만 더 넣으셔도 확실히 주변으로부터의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저 체중이 늘어난 것뿐인데, 주변으로부터의 뭔가 기존의 반응과 달라진 모습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높은 굽의 신발을 좀 신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높은 굽의 신발. 그리고 체중의 증량을 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살쪄서 배 나오는 게 싫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밥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잘 골고루 탄단지 따져가면서 섭취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매, 섹시한 몸매로 체중을 길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쨌든 적당한 지방량, 즉 배 살이 찌지, 배 기름기가 끄고 배가 나오는지 아는 상태에서 증량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헬스 영역에서 벌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벌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벌크업 때 계속 날씬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볼륨감만 있어지면서 그 체중 증량하는 걸 린 매스업이라고 하는데요. 린 매스업은 선택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능한, 특수한 체질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지,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매가 망가지는 걸 생각해서 배가 나올까봐 건강한 방식으로 살이 쪄서 건강하게 몸매가 좋아지는 것으로 체중 중량을 꾀하시는 이런 건 사실상 포기하시고, 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일단 많이 드셔서 그냥 어떤 식으로든 살이 찌시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무서우면 그 위에 운동을 섞어주는 이런 형태로 어쨌든 나가셔야 돼요. 중심은 먹는 게 중심. 거기에 보조로 그게 후달리면 운동을 해주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체중의 증량을 반드시 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시는 거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이해되셨죠? 키가 크기 위해서 키높이 신발이라든가 하이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을 반드시 꾀하셔야 돼요. 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완전 내 신체 자체의 키, 체중, 체격 요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이후에 그 다음은 요 외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셔야 돼요.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뭔가 외모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정도의 미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성형을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뭐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미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이쁘단 소리 종종 들었고, 주변에 이뻐서 누가 남자도 대시하는 경험도 있었고, 뭐 이런 분이시라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뭔가 그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쁘단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다, 이런 정도의 여자분이시라면
단순히 무슨 뭐 자신감의 업이라든가 뭐 이성으로서의 어필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괴롭힘 또는 뭐 어떤 힘겨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좀 사는 행복의 어떤 질 이런 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당신의 외모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크기적인 본능을 말씀드렸죠.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기형적인 수준의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시대. 요즘 키 크고 체격 좋고 잘생기고 이쁘기까지 한 사람이 못 살기도 되게 힘든 세상. 어설프게 부모 잘 만나서 집에 돈 좀 있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똑똑하고 운동 조금 잘하는 것보다도요. 또 특별한 무슨 재능이 좀 있는 것보다 그냥 연락 키 크고 몸매 좋고 이쁘고 잘생긴 게 훨씬 나은 세상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얼굴 천재, 몸매 천재, 얼굴로 100억을 물려받았네,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살기 편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뭐다? 이쁘고 잘생긴 게 사실은 이쁘고 잘생긴 게 그냥 벼슬 맞아요. 이쁘고 잘생긴 게 뒤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능력은 되지 못하지만 초반의 관계 또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의 엄청난 위력을 작용한다. 체격, 그 다음에 얼굴인 거죠. 그만큼 요즘 세상은 누군가 가지는 외모를 가지고 그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통한 선입견에 자동 반응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뭔가 당신이 그냥 평균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평균 정도면 상관이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컴플렉스가 있다고 느낄 그런 얼굴의 외모를 갖고 있으면 저는 정말로 인문학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 누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으니까 자기개발적 변화에 돈 들여서 가장 가성비 높은 게 뭐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저는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 성형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내 인생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뭐다?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성형수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당신이 만약에 성형 쪽으로 뭔가 할까 말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위험들 때문에 해서 뭐 시술 정도의 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그놈의 맨날 내가 항상 표현하죠. 뭐 자연스럽게 좀 청순하게 티가 나지 않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개뿔배 별 효과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당신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성형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미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서 뭔가 대인관계 반응이 달라져서 내 대인관계가 이전처럼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시술해서 뭐 찝고 어쩌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공사입니다. 대공사. 최소한 여길 건드리면 뭐 이렇게 주변부도 쓱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 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미 당신이 나름대로 뭐 귀엽다, 이쁘다 이런 소리 들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라마 같은 효과가 뭐 그냥 이뻐지는 측면에서 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당신이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얼추 조금 이쁘고 뭐 귀엽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대시도 좀 받고 뭐 썸도 많이 타고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미용적으로는 조금 더 이쁜 얼굴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기대하는 대인관계적 드라마틱한 효과는 사실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기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 위험도라든가 비용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뭐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뭐 반대라든가 이런 거 무릅쓰고 난 어떤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좀 외모적으로 분명하게 컴플렉스가 있다. 특히 얼굴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저는 성형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런 성형이라면 예, 진짜 이 악물고 대공사 하시고 대공사 들어가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저기 크기 부분에서는 특히 저체중이신 분들 예, 남자고 여자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되게 마르고 체격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키도 작고 뼈대 자체도 작은데 체중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약간 마른 편이신 분들 이건 저기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배 나오고 뭐 안 이뻐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그냥 뭐 이쁘고 뭐 안 이쁘고 이거 그렇게 사실 건지 아니면 진짜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실 건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소리 하면 또 똥 빼라면 안 이쁘지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증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막 5kg 이상 막 이렇게 증량하셔야 돼요. 이것도 드라마틱한 증량이 있어야 돼요. 드라마틱한 증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5kg 이상의 증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키하고 체격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얼굴 얘기 나왔고, 이제 세 번째가 그나마 위험도라든가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효과 면에서는 아주 큰데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더럽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뭐다?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스타일의 변화. 사실 키 큰 거 안 되잖아요. 체격 커지는 거, 섹시해지고 뭐 글래머러스해지고 뭐 체중 느는 거 왜소한 사람 얼마나 어려운데요. 성형 돈이 한두 푼 들어요. 막 깎고 조이고 아프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비하면 스타일의 변화 어때요? 이거 정말 쉽잖아. 이거 무슨 뭐 수천만 원 들어? 이게 무슨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렵게 그냥 카드 긁어갖고 사서 쳐 입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쳐 바르고 쳐 입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보자면 난이도 면에서는 최고로 쉬운 거고 또 효과 면에서는 앞에 거만큼이나 효과가 커. 앞에 거만큼이나 효과가 크다고요. 근데 이걸 고집을 부린다. 이걸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의 변화를 분명하게 이번 기회가 뭐 딱 지어서 뭐 이번 시즌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 한 반년은 드립다 파갖고 이걸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좀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서 일단은 앞에 여지들이 모먼에 해당되는데 모먼에 해당이 안 되는지 이걸 자기 카테고리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